명화를 남긴 최고의 화가들. 이 책은 르네상스 미술을 예고한 화가 조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35명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을 담았어요. 작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면 그림을 감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예술가들은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또 어떤 예술가들은 작품만큼이나 남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어요. 그들은 가난과 오해, 비판의 아픔을 이겨내며 새로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많은 용기와 희생을 감수했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최고의 명작을 남긴 35명의 화가들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더 풍성한 마음과 명작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조토 디 본도네, 1266년에서 1337년. 조토는 13세기 후반 피렌체에서 이름을 떨친 중세의 화가였어. 그래서 초기의 다른 예술가들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지.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토의 생애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게 되었어. 그래도 조토가 그린 많은 그림들이 남아있고 그 작품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널리 찬사를 받고 있단다. 조토가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였어. 어느 날 유명한 화가가 우연히 바위에 양을 그리고 있는 조토를 보고 뛰어난 재능에 감탄해 제자로 삼았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 한 번은 조토가 어느 화가의 제자로 있을 때 초상화의 얼굴에 파리 한 마리를 그렸어. 그런데 그림 속 파리가 너무나 감쪽 같아서 화가는 그 파리를 진짜로 살아있는 줄 알고 그림에서 떼어내려 했대.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림들이 종교화였어. 그리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그렸지. 하지만 조토는 단단한 몸과 표정이 풍부한 얼굴, 그리고 생생한 몸짓을 표현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했어.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이 점차 늘면서 조토는 피렌체뿐만 아니라 아시시나 나폴리 같은 많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었단다. 조토가 남긴 보물. 조토는 교회에 걸어둔 커다란 그림들을 그렸어.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당의 벽에다 직접 벽화를 그렸지. 나이가 들어서는 피렌체 성당의 종탑을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조토는 비록 그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예술가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종탑을 완성했단다. 조토가 남기고 간 그림들과 피렌체 종탑은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소중한 예술품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 그리스도에 대한 애도. 조토가 1305년경 아레나 성당에 그린 벽화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공중에서 예수의 몸 위에 머물며 슬퍼하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다. 얀반 에이크. 얀반 에이크는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 성공을 거둔 초기 북유럽 화가 가운데 한 명이야. 반 에이크는 인물화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렸지. 그의 그림은 생생한 빛과 뚜렷한 질감이 어우러져 있는 게 특징이란다. 얀반 에이크는 지금의 벨기에인 마세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20대에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 당시 화가들에게 요하는
아직 생소한 것이었어. 하지만 반 에이크는 유화 물감을 능숙하게 썼지. 그래서 후대의 전문가들은 그가 유화 물감을 발명했다고 여겼지만 반 에이크는 유화 물감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는 유화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효과들을 처음으로 보여준 화가 가운데 한 명이란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고객들은 뛰어난 재능을 갖춘 반 에이크에게 작품을 그려달라고 했어. 주로 자신의 초상화를 원하는 돈 많은 상인들과 대형 종교화들을 원하는 지위 높은 성직자들이 반 에이크의 고객이었지. 세밀한 눈. 반 에이크는 그림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묘사하는 걸 즐겼어. 그래서 그의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무늬와 정교한 조각들, 공들인 건물들을 볼 수 있지. 반 에이크는 대부분 성경 이야기를 작품에 그렸어. 하지만 그림의 배경은 그가 살았던 당시 네덜란드의 도시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삼았지. 붉은 터번을 쓴 남자. 반 에이크의 그림은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어. 그러나 정작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많은 전문가들이 반 에이크가 자신을 그린 것으로 믿는 붉은 터번을 쓴 남자의 초상이 남아있을 뿐이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에서 1519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재능 있는 예술가 가운데 한 명이자 상상력이 뛰어난 발명가로도 유명해. 하지만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바쁜 나머지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그만두곤 했어. 그래서 오늘날 겨우 10점의 완성작만 남아있을 뿐이란다. 레오나르도는 지금의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의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 어린 시절부터 평생토록 꾸준히 모형을 만들고 스케치를 했지. 그러나 쉴 틈 없이 분주했던 레오나르도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해. 화가로서의 출발. 레오나르도는 14살 때 피렌체의 베로키오라는 화가에게서 그림을 배웠어.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전해진단다. 레오나르도는 곧 화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유명해진 것은 그가 낸 많은 아이디어들 덕분이었어. 물레방아, 기중기, 무기, 비행기계들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설계했거든. 게다가 레오나르도는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해서 밀라노 공을 처음 만났을 때 직접 연구해 만든 하프로 연주해 주었대. 공작은 깊이 감동해서 레오나르도에게 자신을 위해 일해달라고 했지.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로 갔단다. 산만한 마음. 레오나르도는 밀라노에 머물며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을 포함하여 몇 점의 그림을 수도원 건물의 안쪽 높은 벽에 그렸어. 간혹 그림을 시작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느리게 그려서 수도사들의 불만을 샀다고 해. 게다가 레오나르도가 그림의 바탕을 시험삼아 방수 물감으로 칠했는데 불행히도 그림을 완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칠이 벗겨지기 시작했지. 레오나르도는 그 무렵 밀라노 공이 말에 올라탄 모습을 거대한 청동상으로 디자인했어. 조각상을 점토로 만들긴 했지만 동상을 완성하지는 못했지. 그리고 곧 전쟁이 그 지역을 휩쓸었어. 군대가 쳐들어와 이 점토 조각상을 향해 무기를 발사하는 바람에
동상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지. 그 뒤 몇 년간 레오나르도는 전쟁을 피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녔어. 그러는 동안에도 레오나르도에게 귀족들의 주문은 끊이지 않았대. 하지만 그는 그 사이에도 쉴 새 없이 지도와 방어용 건물, 군사 장비들을 연구해서 새로이 만들어냈단다. 불행한 시간과 위대한 승리. 레오나르도는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피렌체에 머물 때 치열한 전투 장면을 표현한 대형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 레오나르도는 최후의 만찬의 칠이 벗겨지는 어려움을 겪은 다음이어서 다른 종류의 방수 물감으로 칠했어. 하지만 이번에도 축축하게 젖은 물감이 벽에서 흘러내렸지. 레오나르도는 숯 난로를 피워 재빨리 물감을 말리려 했지만 그림의 일부만 건질 수 있었지. 그 점 레오나르도는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를 완성했어. 다행히 이 그림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었단다. 모나리자. 초상화의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현재 널리 알려진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리자이고 레오나르도에게 그림을 부탁한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의 부인이라는 것이다. 왕의 화가. 당시의 다른 많은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는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을 위해 로마에서 작업해달라는 부름을 받았어. 그러나 1516년 레오나르도는 프랑스의 왕 프랑수와 1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고 프랑스로 건너갔지. 그는 그곳에서 후한 월급을 받았고 자신의 성도 얻었어. 그리고 3년 뒤에 세상을 떠났단다.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된 프랑스와 1세는 레오나르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함께하며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순간을 이루했다고 해.